네, 올해는 그 달리던 차를 덮친 토사 때문에 운전자가 숨졌고요. 또 아파트 주변 도로가 붕괴되는 등 유단하게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 교통사고가 집중되면서 7월과 8월 발생 비율이 71% 정도로 급증돼서 빗길 안전운전 준수 사원과 또 타이어 마모에 따른 제동거리 위험성 등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장마철 안전운전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도 네.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발생된 전체 빗길 교통사고에서 6월과 7월 발생 비중이 제일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015년 21.2%인 장마기간 사고가요, 2017년, 그러니까 2년 후에는 29.5%로 늘었고, 또 사망 비율도 19%에서 24.1%로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네. 때문에 비 오는 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1,118명에서 21%에 해당하는 235명이 바로 그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장마철에 희생이 됐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야가 나쁜데 고속주행하면 이거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맑은 날 1.7명꼴인 교통사고 치사율은요, 빗길에서 2.1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전체 사망 비율을 1.24배가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는요,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맑은 날에는 5.6% 선인 고속도로 치사율이 빗길에서는 무려 15.7%로 늘어나 3배 정도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요즘 같은 우기는요, 전방 시야 장애와 감소해, 또 노면을 덮고 있는 수막 현상 등 이런 복합적 잠재 요인들이 수반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수막 현상을 대비한 안전운전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속도가 높아질수록 물 위에 떠올리는 부상이 커지는데 이 현상이 곧 미끄럼과 이어지고 있죠. 조향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또 제동거리까지 2배 정도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안전수칙만이 유일의 사고 예방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시보다 타이어 마찰력이 감소되는 장마철 안전은요, 일단 속도를 줄이는 감속 운행과 또 차간 사이를 더 띄우는 차간거리 유지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네. 그리고 시속 50km 빗길 주행에서 급제동을 했을 때 버스와 화물차, 승용차가 멈춘 거리는요, 마른 노면에 비해 최소 1.6배 이상이 더 길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차체가 무거울수록, 차량이 네. 클수록 더 밀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일단 관성력에서는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충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빗길 승용차는 마른 노면보다 1.8배가 늘어나는 제동거리로 가장 길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승용차입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의외로 좀 짧았고요. 그런데 이제 빗길 제동거리가 가장 긴 차종은요, 승용차는 18.1m, 그 다음에 화물차는 24.4m, 버스는 이보다 긴 28.9m 정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브레이크 디스크와 마찰제 상태도 제동거리와 직결되는 사안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마모된 타이어를 교체를 분명히 해야겠고, 또 공기압을 평시보다 10% 정도 높이면요, 돌발 상황 대처, 즉 노면의 복병인 수막 현상을 피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마모된 타이어로 네. 빗길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타이어 마모 상태별 제동거리를 실험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마모 상태가 심할수록 또 속도가 빠를수록 제동거리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마찰력 저하는요, 시속 100km에서 최대 52%가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 시속 60km, 80, 100km에서 각각 비교해봤습니다. 트레이드 깊이 7.5mm 상태인 새 타이어는요, 17.4m에서 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높아지면 30.1, 100km에서는 47.2m 순으로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근데 교환 직전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4.3mm 상태의 타이어는요, 18.6m, 31.5m, 또 50.4m로 이렇게 굉장히 늘어났고요. 네. 저속과 고속 구간에서는 각각 6.9와 6.8%가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로 사실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한 차이인 네. 거죠. 맞습니다. 마모 한계치에 다다른 타이어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거의 마찰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더 이상 그렇겠네요. 사용할 수 없는 기준이 말씀하신 마모 한계 1.6mm 상태인데요. 네. 법적으로는 운행할 수 없는 타이어죠. 근데 60km 속도에서 약 32%가 증가된 23m 지점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속 80km에서는 약 15m가 더 길어진 44.8m로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시속 100km 속도에서는요,
24.7m를 더 지나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m가 중요한데 71.9m에서 멈추는 이런 위험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한마디로 마모된 타이어는 반드시 교환해야 좀 더 안전한 조형과 제동을 보장받는다. 이런 확신을 좀 더 확인시켜준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요. 장마 기간 사고 예방법, 안전운전 수칙 정리해 주시죠. 네. 빗길에서는 최소 20% 최대 50% 감속에요. 차간 거리도 2배 이상 간격을 줄 것을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폭우가 쏟아질 것이 예상된다면 미리 안전지대를 찾아서 정체하는 것도 필수 안전수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가 안 돼서 물이 찬 도로를 지날 때는요. 바퀴에 가해지는 충격이 크게 되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돌아가지 않도록 저단 기어 변속과 또 두 손으로 움켜잡고 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가 오면요. 노면 난반사 현상까지 겹치기 때문에 빗길의 야간 운행은 더더욱 감속하는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빗길 야간 운전 정말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보행자들이 있는 건널목. 네. 여기도 주의해야 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예. 일단은 자신의 차 위치 알림도 중요한 만큼요. 가급적 밝은 차들이 좀 도움이 되겠고요. 또 전조등을 켜서 전방 시야까지 밝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서행이나 정차 시도요. 미리 그 비상등을 켜서 뒷차에 예고해주는 이런 미덕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행자도 밝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 같은 위험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울러 그 도로를 횡단할 때마다 좌우로 접근하는 차량 유무 상태의 확인과 또 튼튼하고 밝은 우산을 사용하고요. 어린이는 시야 확보가 가능한 투명 우산을 사용하는 등 평소보다 더 주의하는 이런 교통안전 수칙이 필요한 때가 바로 우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장마철 안전운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이었습니다. 이수진의 노래 띄워드리죠.